로봇 일본 쪽의 로봇이 엄청나요. 얼마나 엄청난 줄 알아? 네. 우리가 그래봐야 쪼야 벼룩이야. 데이터 AI 중국이 다 먹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할 때 맥이 팍 빠지는데 실체가 어떻다고 보세요?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에서 아직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확연하기는 어려운데 몇몇 산업이 뛰어넘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조선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이런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못 이겨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이런 분야들까지 서서히 그 인구 격차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들을 강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갈망도 예. 되게 있는 거고. 언젠가는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될 것이고 그쵸. 코로나는 있으나 그냥 이렇게 생활을 지장받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그때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한 가장 중대한 성장 동력을 어떻게 봐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 결국은 기술 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대 이제 산업 중에서 7개 신성장 산업 혹시 기억나시죠? 이 7개 한 신성장 번만. 그 7개 신성장 산업의 이제 대표가 로봇,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화장품, K뷰티, 그리고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을 쭉 품목을 집어넣어 놨는데요. 예전에는 이 7대 신성장 산업이라든가 또 육성 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상위권에 거의 올라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우리의 미래지 지금 당장의 미래는 아니다 싶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바이오 수출도 엄청나게 늘었고 특히 로봇이 20대 수출 품목의 끄트머리로 올라오는 걸 보고서 제가 진짜 놀랐거든요. 예. 야,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200대 거대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200조 가까이 될 200조. 거다. 예. 그 돈 들고 뭐 할 거냐 하면 아까 본 것처럼 R&D 인력 뽑고 기술 투자하고 특허 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젊은 노동력들이 합쳐지니까 이게 시너지가 어디서 나냐면 스타트업이. 네. 우리나라 벤처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이 딴 나라들보다 좀 빨리 회복되고 신규 취업자 숫자가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이런 바로 혁신 성장 생태계가 어느 정도는 지금 좀 마련된 게 다른 나라보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우리 뭐 닷컴 버블도 겪은 경험이 있긴 합니다만 열기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기술을 파괴적 혁신 네. 또는 기존에 있었던 생태계를 바꾼다고 해서 와해성 기술, 이름이 무섭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출현하는 업태들이 좀 시장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기차. 우리 전기차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저게 되겠어. 언제 뭐 까마득한 미래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뭐 세계 자동차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기존에 있었던 경쟁자들이 다 잘하는 업종이 아닌 기존의 경쟁자보다 좀 더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분야들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거고 그거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 가상현실 관련돼 있는 예. 이제 뭐 메타버스 열풍이니까요. 예. 여기다가 최근에 들어서서 특히 뭐 가장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게 핀테크.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사실 카카오뱅크나 돈 카카오페이가 이게 결제가 뭐가 별 방식이 다 나오거든요. 예, 이거 뭐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쓰게 될지 몰랐다면 최근에는 또 부동산 관련돼 있는 새로운 혁신 기업들도 엄청 출연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서 한국 사회 내에 있었던 일종의 그 닫혀있던 칸막이 이게 조금씩 부서지고 있는 데다가 혁신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유니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래서 1조. 시장에서 평가받은 가치가 1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유니콘의 숫자가 지난 상반기에만 한국에서 12개 정도 나왔는데 어떻게 야놀자가 예, 되죠? 난 너무 이상하더라. 거기는 데카콘. 데카콘이 눈앞에 와 있죠. 10조. 예, 이제 그럴 놀라워.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2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올해 중에. 이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이 딴 나라보단 그래도 좀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상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신 변호사님은 지금 코로나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그 강연을 많이 하고 다녔을 거라고요, 여기저기. 그랬겠죠. 성적을 놓고 꼭 경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동력을 어떻게 강의를 하시겠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우리는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그 확신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이 절반 차 있을 때 절반밖에 안 남았다와 절반이나 남았다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떻게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적 상황도 달리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소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IMF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저는 그 저력을 우리 스스로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홍 박사님한테 좀 진단을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한국의 이제 로봇 일본 쪽의 로봇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알아? 네. 우리가 그래봐야 뛰어야 벼룩이야. 데이터, AI 중국이 다 먹고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제 비교할 때 맥이 팍 빠지는데 실체가 어떻다고 보세요?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산업에서 아직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다고 확연하기는 어려운데 몇몇 산업이 뛰어넘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조선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2차 전지 등등 이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소비가 많이 되고 가격도 오르고 뭐 공급 부족이 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쪽에서 성장이 가속화되는 데다가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못 이겨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니메이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웹툰이 이제 다 잡아먹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까지 서서히 그 인구 격차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정도로 우리가 영향력들을 강화시키고 확대시켜 나간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뭔가 이 플랫폼들이 좀 닫힌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열려가는 그리고 또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끊임없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그런 욕망이라든가 갈망도 예. 되게 있는 거고 또 더 나가서 자기들 안에 내에서끼리 잘 살자보다는 좀 이렇게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네. 좋은 컨텐츠 나오면 자꾸 옆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자,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만 대비했을 때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많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홍 박사님 진단에 의하면 일부 분야는 수월한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아직 힘이 딸린다. 그 과정인 것 같네요. 그걸 그렇습니다. 넘어서는 과정 또한이 앞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재팬이 상당한 정도로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주식 투자 안 하죠? 네, 저는 안 합니다. 혹시 인생관이 바뀌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식 투자는 안 하고요. 코인도 안 합니까? 예, 코인도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답답하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직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국내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를 쫑긋하고 글을 쫑긋하게 했으니까 방향성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이런 경제 전망이면 내수가 이제 회복되는 반면 수출은 좀 탄력이 둔화된다라는 게 아까 봤던 산업연구원이나 OECD 전망이니까 이대로라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재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거대 200대 거대 기업들 제가 영업이익 엄청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 기업들 대부분이 수출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또 내수 기업들이 한 그래도 3분의 1 이상의 이익을 차지하는데 그 내수 기업 중에 상당수는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업들이에요. 증권사들 이익이 많이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다 수출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내년 주식시장의 이익 탄력이랄까 성장 탄력은 올해보다 못하다. 이런 여러 가지 신성장 산업들에 대한 어떤 주도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가지고 그 잘 날고 있던 여행주라든가 또는 비행기 항공주들이 예, 예. 그냥 순식간에 또 주가 폭락하고 국제유가 폭락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게 만만찮구나를 느낀 투자자들이 아유 그렇다면 이 전통적인 산업에서 이쪽으로 가는 흐름은 바꿀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예상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 또 더 나가서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때 항상 저도 아까 잠깐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인용했지만 미국의 패권이랄까 미국의 금융의 영향력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들도 또 높아질 수 있어서 달라져. 예, 그래서 미국 주식도 그렇고 뭐 또는 최근에 엄청 잘 나가는 곳이 사실은 미국의 부동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게 좀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너무 동학군으로 그 국내 투자에 매이지 말고 시야를 세계로 넓히는데 신성장 산업을 우선 얘기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 부동산 예. 쪽 미국 부동산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이 금리가 뭐 계속 인상되긴 하겠지만 예. 이 분위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분위기라면 집에서 정원 가꾸기부터 집 평수를 넓혀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 자체가 예. 사라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제에서 말씀드린 거죠.